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모아타운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마포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후보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서울시에는 총 64곳의 모아타운 후보지가 있고 마포구에만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포구 지역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총 2부로 나눠서 1부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고요. 모아타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좌석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포구 모아타운 후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총 25개구 중에서도 한강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죠. 그 중에서도 마포구 상암동이라든가 여의도 건너편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최근 들어선 마포구가 마용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포구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포구는 이렇게 서쪽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자, 맨 끝으로는 이제 상암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암동이 있고요. 그리고 맨 우측으로는 용산과 겹쳐 있는 인접해 있는 공덕동이나 도화동이 바로 이 마포구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홍대가 있는 서교동, 그리고 또 연남동, 그리고 또 각종 서강대학교, 연세세브란스대학교 여러 가지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동들이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역을 본다라고 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 마포 같은 경우에는 2호선들이 많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촌이나 이대 그리고 아현역 등이 순환선으로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6호선이 개통이 돼서 서쪽과 동쪽을 이렇게 지나가는 지하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또 2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인 합정역, 그리고 또 공덕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 6호선, 경의선, 인천공항까지 많은 열차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정거장이 바로 용산구로 들어가는 효창공원 앞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지하철역이 많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유명하죠. 대학교가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또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경기대학교,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등 이렇게 많은 대학교들이 마포구에는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어떤 메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마포구가요, 용산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의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겠지만 용산의 간접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마포인데,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를 잠깐만 알아본다라고 하면요, 기존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던 용산 공원이 이제 들어설 것이고요. 바로 위에는 이제 남산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밑으로 한강과 이런 산들이 있어서 용산은 배산임수의 풍수지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비창 부지겠죠. 그래서 국제업무지구로서 업무지구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서울역, 그리고 용산역,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그룹 부지, 그리고 제일 유명한 이 한남 뉴타운까지 용산에는 많은 개발 호재가 있고 앞으로 제2의 강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를 마포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포가 또 유명해진 이유가 있죠. 바로 아현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는 아현 뉴타운은 말 그대로 그냥 뉴타운 전에는 달동네였었습니다. 달동네였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중에서도 가장 이 정가운데가 지대가 상당히 높아서 이렇게 밑에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려 그러면 걸어서도 힘들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길들이었었습니다. 이런 곳이 이제 뉴타운으로 바뀌면서 아현역과 이대역, 그리고 대흥역, 공덕역 사이가 전부 다 하나의 아파트 뉴타운으로 변모됨으로써 이 강북 지역의 강남화가 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현 뉴타운뿐만 아니라 뉴타운들이 이렇게 천지개벽을 하는 그런 어떤 뉴타운의 개념인데, 지금 추진하는 이 모아타운도 뉴타운의 어떤 사업성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모어타운과 뉴타운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어타운 예정지에 대해서, 후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총 5군데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과 뭐 성산동, 그리고 망원동, 합정동, 대흥동 이렇게 총 5군데가 되겠는데 이 5군데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씩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흥동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대흥동 같은 경우에 6호선 대흥역하고 그리고 또 5호선, 6호선 환승역의 공동역은 지하철만 하더라도 5호선, 6호선, 경의선, 인천공항 이렇게 뭐 4개 호선에다가 앞으로 또 신안산선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의 아주 그냥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 사이에 아파트 단지들이 마포 태형 아파트, 용강 뭐 레미안 아파트 요 사이에 단독주택이랑 다세대 주택 밀집된 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묶어서 이제 모어타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이 지역은 아파트로서의 어떤 기반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부지가 아파트로만 변모된다라고 하면 그 기반 시설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군다나 이 대흥역 주변에 최근 들어서는 이 학원가가 형성되면서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신호조가를 얻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노후도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74.4%. 사실 노후도는 이제 뭐 크게 보실 건 없는 것 같고요. 모어타운은 우리가 노후도 20년 이상 된 게 57%만 돼 있으면 일단 기본 조건은 충족하고 지나갑니다. 중요한 게 바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저희가 조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곳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2년 6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이후에 착공이 들어간 것은 현금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6월 23일 이전에 착공이 들어가고 또 조합 설립 이전에 소유권을 다 넘겨받으면 현금 청산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총 1662세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변이 아파트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개발만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인 84제곱미터 전용 84, 그러니까 32평형 아파트가 주변 시세가 대략 한 20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포구 안에서도 가격대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아파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흥역 주변에 지금 해당 매물들이 좀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구축들이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단독주택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는데 단독주택은 워낙에 그 토지 지분들이 크다 보니까 실투자 금액들이 워낙 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로 들어가기엔 좀 어렵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나중에 아파트를 여러 채 받는 형식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모어타운은 아파트를 최대 3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지어진 게 대략적으로 매매가는 5억에서 대략 7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실투자 금액은 이제 임대 전세를 활용하실 때는 대략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산동이 되겠습니다.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요, 마포구청역에서 이 월드컵 경기장 사이에 수영 아파트 약간 남쪽에 위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성산동은 이미 수영 아파트가 좀 유명하고요. 그래서 재건축 호재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도 공업사가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 공업사가 밀집된 지역이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서 최근 오피스텔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주변으로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 지역이 지금 모어타운 후보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하철 6호선이나 또는 뭐 과자역을 이용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마포구청역이나 또는 월드컵 경기장을 좀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많아서 아마 조합 설립 때까지는 시간이 좀 다소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도 2022년 6월 23일에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신축된 것은 조금 조심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총 세대수는 약 113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앞으로 예정된 권리수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후보지에서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제 관리계획 수립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지금은 정확한 예정 세대수는 사실은 좀 산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변은 아파트 가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제일 저렴한 아파트가 대략 10억에서 한 16억 정도, 15억, 16억 정도 되는데요. 자, 증산동은 사실은 은평구입니다. 마포구가 아니고 은평구인데, 뭐 DMC 수색 증산 뉴타운이 있어서 한번 뽑아봤는데 대략 16억에서 10억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 이제 매물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단독주택들은 가격대가 좀 셉니다. 21억, 16억 이렇게 세기 때문에 실제 투자되는 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통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단독주택보다는 다세대 주택을 최대한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아마 가장 바람직하다. 왜? 입주권 받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입주권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 정도의 입주권이 제대로 나와서 아파트를 내가 가져갈 수 있냐 없냐가 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매물로 보여지는 것이 3억 9천짜리랑 대략 4억 5천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4억 5천짜리는 전세 활용하면 약 1억 9천, 1억 8천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3억 9천은 전세 임대를 아직 지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이 임대가 나간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2억 5천 정도 나갈 거기 때문에 대략 한 1억대 중반 정도에서 투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망원동입니다. 망원역 주변에 뭐 시장이라든가 또는 망리단길이라든가 여러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호재들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한강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을 바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 여건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6월 23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졌고요. 지금 현재 1473세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과 다세대로 위치되어 있는데,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좋겠지만 조합들의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주변에, 망원동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좀 시세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한강이 보이는 거와 안 보이는 거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32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한강이 보이는 거는 약 17억, 보이지 않는 거는 14억 5천이니까 딱 봐도 대략 2억 5천 정도의 조망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망이 보이는 것은 2억 5천이 더 비싸고 보이지 않으면 2억 5천 싼, 이렇게 조망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포 한강 푸르지오가 대략 20억에 형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좀 오래되면서 나홀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새로 짓는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면 20억은 당연히 좀 뛰어넘을 것 같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주택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역시나 단독주택들은 가격대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다세대나 연립주택,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들 중에서도 연립주택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가격대는 6억에서 거의 7억대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합정동입니다. 합정동은 지난 10월 21일 날 발표가 났을 때 합정동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본다라도 2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인 합정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바로 우측에는 당연히 발전소였었던 곳이 공원화가 됐죠. 그래서 공원 조망과 한강 조망을 그대로 다 끼고 있고요. 자, 이 주변에는 또 이 약간의 또 합정동 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요 합정동 모바타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개발만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그 대신에 좀 아쉬운 거는 지금 현재 주택을 상가로 전환시켜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굳이 아파트가 되지 않아도 임대 수익을 잘 받고 있는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한 동의가 그렇게 잘 나올까 하는 약간
약간의 의구심이 좀 생길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발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10월 27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10월 27일 이전까지 착공받은 것들은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합정동 주변은 아파트 가격대가 대략 한 20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역은 이제 다세대 주택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5억에서 뭐 7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활용하신다면 대략 한 3억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역시나 단독주택은 가격이 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지역입니다. 마포구 중동인데요. 자, 중동은 어디 가나 다 중동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마포구에도 중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월드컵 경기장과 그리고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이웃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형아파트와 같이 겹겨 있는데 좀 전에 성산동은 시형아파트 약간 남쪽, 여기 지금 중동은 시형아파트 북쪽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자세히 보면 약간 특이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독 저층 주거지역을 사이로 두고 학교 두 개가 같이 껴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학교 개발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어타운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좀 궁금한 그런 지역입니다. 과연 학교를 어떤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할지. 학교는 당연히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됐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10월 27일에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신축 착공 신고된 것들은 현금 청산될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중동은 마포구 지역 안에서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0억 정도 선에서 아까 성산동에 말씀드린 거와 거의 흡사한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에 지금 빌라나 다세대 또는 연립세대의 가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저렴한 거는 3억이 좀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비싼 거는 6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연도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가격이 약간 들쑥날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모아타운에 투자할 때 있어서는 뭐 연도수나 이런 거보다도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여러 개를 보시고 찾아보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마포구 안에서 5개의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파트 가격과 비례해서 다세대 주택의 어떤 금액을 잘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노후도는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얼마큼 이 동의율이 잘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포 지역의 모아타운 후보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마포 지역은 과거 마용성의 하나로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가 더 있습니다. 11월 16일 오후 2시에 미래 전망과 부동산 그리고 모아타운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청해 주시고요.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